상업용 부동산도 다루시죠? 독수리 술도가 시세 좀 알아보려고요. 평범한 오후 편의점 안은 조용했고 바깥의 햇살이 창을 통해 부드럽게 스며들고 있었다. 문미수는 계산대에 서서 습관처럼 손님이 놓고 간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 순간 뒷문 쪽에서 들려온 익숙한 목소리. 그녀의 심장이 순간 얼어붙는 듯 멎었다. 사거리 꽃가게 옆 건물 맞죠? 제가 곧 찾아뵐게요.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강소연이었다. 멋들어진 원피스를 입고 휴대전화를 귀에 댄 채 매장 안으로 유유히 들어오고 있었다. 그녀는 매장의 상품들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듯 곧장 안으로 걸어 들어와 통화를 마쳤다. 아무렇지 않게 통화를 마친 그녀는 미순을 힐끔 돌아보지도 않은 채 매장을 빠져나갔다. 문이 닫히는 찰나까지 미순은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했다. 머릿속은 하얘졌고 들은 말을 되새기는데 한참이 걸렸다. 독수리 술도가 매물로? 이게 무슨 소리야? 불과 몇 주 전 강소연은 오천수와 이혼하겠다며 난리를 피우고 짐을 싸들고 나갔던 사람이었다. 마광숙 대표와 유산 문제로 심하게 다투고 집안 식구들과 척을 지겠다는 듯 자리를 박차고 나가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했는데 그런 사람이 지금 술도가 시세를 알아본다고. 미수는 곧장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유례없이 명확했다. 안녕하세요. 혹시 방금 술도가 얘기하셨던 분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을까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시는 여성분이요. 성함은 강소연 씨라고 하셨어요. 위임장 들고 오셔서요. 그 순간 미수는 모든 것을 직감했다. 소연은 지금 남편도 모르게 혼자서 술도가를 팔려는 것이었다. 그날 밤 미수는 술도가로 가지 않았다. 대신 강소연이 다녀갔다는 부동산 사무소를 직접 찾았다. 늦은 시각이었지만 불은 켜져 있었고 안에서는 사장이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저 죄송한데요. 오늘 강소연 씨가 맡기신 서류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사장은 망설였지만 미순의 표정을 보고는 결국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다. 안에는 오천수 명의의 위임장과 인감도장이 들어있었다. 서류를 들여다본 미수는 한숨을 내쉬었다. 이건 사문서 위조입니다. 인감도 도용이에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었다. 떨림은 있었지만 확신에는 한 점 흐림도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맑은 하늘과 달리 부동산 사무실 앞 공기는 묘하게 긴장감이 감돌았다. 강소연은 고급스러운 베이지색 투피스의 핸드백을 들고 발끝까지 자신감으로 단장한 채 사무실 문을 열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망설임 없이 또각또각 울렸고 얼굴에는 승자의 여유가 번져 있었다. 오늘로 끝내죠. 매수인만 오면 되겠네요. 책상에 위임장과 계약서가 담긴 서류 봉투를 내려놓은 그녀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간다는 확신에 미소 지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문이 열렸다. 그리고 등장한 사람은 그녀가 예상한 인물이 아니었다. LX 호텔 회장 한동석. 그 순간 소연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다. 회장님, 여기엔 어쩐 일이세요? 이 매물 호텔에서도 관심 있어서 직접 확인하러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다. 전날 밤 문미수는 한동석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단호했다. 회장님, 강소연 씨가 술도가를 몰래 팔려고 해요. 오천수 씨 몰래 인감도 가져갔고 위임장도 위조된 것 같아요. 그 한마디에 동석은 바로 다음 날 아침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부동산 사무실로 향했다. 마광숙에게 말하지 않은 것도 그가 그녀를 대신해 이 문제를 마주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사무실 안에서 동석과 마주선 소연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변명했다.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정식 위임이에요. 남편 명의로 제대로 처리된. 그러나 그녀의 말은 끝나지 못했다. 또다시 문이 열리고 문미순과 경찰 2명이 모습을 드러냈다. 강소연 씨. 사문서 위조 및 무단 침입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소연은 놀란 얼굴로 뒤돌아섰고 이내 큰 소리로 항의했다. 이건 내 권리예요. 나는 이 집 며느리고 오천수의 아내라고요. 어떻게 날 체포해요?
그녀의 손끝에서 떨어진 인감도장이 바닥을 굴렀고 동석은 그 장면을 지켜보며 조용히 말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죠. 그 시각 술도가 안 채. 오천수는 손수 싼 도시락을 들고 마광숙에게 다가왔다. 형수님, 그냥 감사 인사로요. 요즘 제가 민폐 많이 끼쳐서. 마광숙은 따뜻한 미소로 도시락을 받았다. 고마워요, 도련님. 괜찮아요. 도련님도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때 미순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마광숙이 대신 전화를 받았고 눈빛이 어두워졌다. 소연 씨 체포됐어요. 지금 경찰서예요. 그 말을 들은 오천수는 손에 들고 있던 도시락을 떨어뜨렸다. 도시락이 바닥에서 터져 나오는 순간 그의 무릎도 주저앉았다. 결국 사고를 치는구나. 그의 얼굴엔 후회와 충격이 뒤섞인 감정이 짙게 드리워졌다. 한편 독고탁은 깊은 밤 서재에서 홀로 오래된 문갑을 뒤지고 있었다. 아무도 없는 적막한 공간 속 그는 조심스럽게 장미애의 오래된 서랍을 열었다. 빛바랜 종이와 사진들이 섞인 상자 하나가 그의 손에 들렸다. 그 중에서도 한 장의 사진이 그의 시선을 붙들었다. 사진 속에는 아기 하나가 담요에 쌓인 채 어렴풋이 웃고 있었다. 그리고 사진 뒷면에는 친숙한 필체로 단 한 줄이 적혀 있었다. 사랑하는 내 아기 오강수. 순간 독고탁은 손끝이 얼어붙는 듯한 감각을 느꼈다. 이건 농담이 아니었다. 그 필체는 명백히 장미애의 것이었고 무엇보다 사진 속 아이는 어릴 적 강수의 모습과 너무도 닮아 있었다. 장미애와 독고세리를 낳고 키우면서 이런 상황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다. 의심이 의심을 낳고 점점 커지기 시작하자 그는 행동을 시작했다. 장미애와의 식사 자리에 오강수를 부르고 오강수가 쓰던 숟가락을 몰래 비닐봉투에 넣었다. 장미애의 머리빗에서 머리카락을 조심스레 뽑고 강수가 쓰던 숟가락을 가지고 유전자 검사를 맡겼다. 피검자 A 장미애, 피검자 B 오강수. 검사 항목 생물학적 모자관계 확인. 검사 항목 모자관계 확인 비공개 요청. 검체는 정식 기관에 접수되었고 결과는 일주일 후 나올 예정이었다. 그 기다림 속에서 독고탁은 조용히 움직였다. 그러면서도 그 어느 날보다 날카로운 눈으로 장미애를 지켜보았다. 며칠 후 저녁 독고탁은 일부러 장미애를 서재로 불렀다. 평소보다 느리게 차를 내리며 그는 말했다. 요즘 왜 이렇게 조용해? 장미애는 조심스럽게 답했다. 이것저것 복잡해서 그래요. 독고탁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나한테 숨기는 거 없어? 장미애는 컵을 내려놓다 멈칫했다.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해요? 그냥. 요즘 당신이 뭔가 감추는 눈빛을 하고 다니니까. 그런 거 없어요. 독고탁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당신답지 않게 말이 없고 사람 피하는 것 같고 그럴수록 더 티나는 거 알지? 장미애는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었다. 당신이야말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무슨 말만 하면 떠보는 것 같고. 그럴 리가. 난 그냥 우리 둘 사이에 감출 건 없었으면 해서. 독고탁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무거웠다. 그 속에 어떤 감정이 담겨 있는지는 쉽게 읽히지 않았다. 잠시 후 그는 다시 말했다. 그 아이 오강수. 당신 그 애 보면 어떤 생각 들어? 장미애는 눈을 피했다. 그냥 안쓰러워요. 어릴 적에 고생 많이 했다는 얘기 들었잖아요. 독고탁은 그녀의 반응을 가만히 지켜봤다. 그래. 나도 그렇더라.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의 눈빛은 점점 싸늘해지고 있었다. 장미애는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은 뒤 거울 앞에 섰다.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렸다. 들켰나? 아니야. 아직은 아닐 거야. 그녀는 여전히 독고탁이 유전자 검사를 맡겼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말투가, 조용히 다가오는 추궁이 예사롭지 않다는 건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오강수는 요즘 들어 사람들의 시선이 이전과 다르게 느껴졌다. 마치 모두가 자신을 의식하며 눈치를 보는 듯 했다. 말은 없었지만 어떤 묘한 기류가 그를 중심으로 퍼져나가는 듯 했다. 범수형의 시선은 은근히 흔들렸고 천수형은 말을 걸다가 자주 말을 삼켰다.
형수님 역시 예전 같지 않게 자주 눈을 피했다. 그는 처음엔 기분 탓이라 여겼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고 창고 정리를 부탁받았을 때 문득 떠올랐다. 왜 하필 나한테 이런 걸 시키는 거지? 모두가 자신을 멀리하듯 대하고 있다는 생각이 스치며 마음 한켠에 서늘한 불안감이 피어올랐다. 창고 안은 싸늘하고 습기가 가득했다. 그는 묵직한 나무 상자를 들어 올리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내가 뭘 잘못했지 왜 다들 이상하게 굴지. 그 말은 독백 같기도 했고 누구에게 설명해보고 싶은 호소 같기도 했다. 그는 상자를 바닥에 내려놓은 뒤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틈새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지만 마음은 어쩐지 더 무거워졌다. 기억을 되짚어 보았다. 무슨 일이 있었나? 누군가를 화나게 했던가? 혹은 자신이 모르는 어떤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 걸까? 그는 몰랐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였다. 그의 존재를 뒤흔들 거대한 진실이 이미 서서히 그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것. 지금은 느낄 수 없어도 곧 모든 것이 뒤바뀌게 될 것이다. 유전자 검사 결과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기다림은 사람의 감정을 잠식하고 있었다. 독고탁은 진실을 향해 조금씩 접근하고 있었고 장미애는 자신이 세운 모든 거짓이 무너질까 두려워하고 있었으며 오강수는 그 모든 전쟁 한복판에서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서 있었다. 다음 이야기에서 밝혀집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를 더욱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본 영상은 방송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된 개인적인 해석이며 실제 방송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과 사랑 그리고 감동을 전하는 KBS 주말 드라마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8시에 방영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오늘도 드라마 리뷰였습니다.